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좀 보게 되면요,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죠? 많이 회복을 했지만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리 연결된 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비트코인이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상장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알트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회복을 좀 했는데, 그래서 뭐 눌렸을 때 좀 사셨던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고, 뭐 안 하셨다고 하던 분들도 어쨌든 뭐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은 결국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이 뭐 매수매도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고 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부 파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어쨌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인을 여러분들이 떠나는 거는 안 돼요. 결국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끔 하려면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남아있을 거냐고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 도미넌스는 여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걸 대비해서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류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웬만한 분들은 이 비중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은데 정말 알트에 미치신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이번 하락 때 전혀 겁이 안 났다, 그리고 알트를 더 모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거 꼭 반드시 비중을 섞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 이제 알트들을 좀 보면은 반응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타 이런 애들도 반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알트들도 좀 조금씩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어제 상장하고 이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털어내면서 이런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미들을 잡고 털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되게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 거래대금을 봤을 때 뭔가 상장을 했는데도 아카시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물론 뭐 1등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상장하거나 펌핑이 나오면 바로 달라붙거든요. 헤데라도 보시면 이렇게 달라붙는 상황이 되는데, 이건 진짜 많이 물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헤데라랑 블랙록이랑 정식 파트너십이 아니다. 이건 제가 어제 처음에 블랙록과 관련된 어그로를 어제 밤에 보니까 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지금도 그렇고 몸 상태가 그렇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좀 일찍 좀 쉬었는데, 나왔으면 바로 알려드렸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블랙록이랑 정식 파트너십이 아니다라고 한 거는, 보통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보고 싶냐면 ETF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ETF 이게 뭐냐, 이제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처음에 이슈가 떴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요때였죠. 요때 보시면 피레침이 뜨고 조정을 좀 더 겪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꾸준하게 올랐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긴 해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 그럼 나 여기서 탈게 라고 하기에는 이 눌림이 일어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이 매도 압력이 좀 해소가 되면 그때 조금씩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헤데라 자체가 나쁜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보면은 헤데라는 아직까지 이런 지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넓게 보면은 보세요,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가 되거든요. 큰 틀에서 주봉상으로. 얘는 2020년부터 있던 애인데 그때 고점을 21년도 찍은 다음에 생각보다 반등이 여기서부터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471%면은 한 5배에서 6배 사이로 올랐잖아요. 최고점을 찍어보면 최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알고 10배 가고 20배 간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헤데라는 조금 덜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 매집봉이 여기 생각보다 이때 강하단 말이에요, 8월달에. 근데 이걸 아직까지 뭔가 생각보다는 많이 털어먹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고, 그쵸? 단기 고점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부근에서
자리가 온다면 이렇게 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데라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장투가 안 되는 거를 너무나도 잘 봤기 때문에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요. 블랙록 뭐 아닐 땐 굴도 뭐 현물 ETF 때처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뭐 됐어 그냥 들어가지 뭐 울려도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막 이렇게 다 찍힐 거 아니에요. 거래 내역에. 그럼 세력들은 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 감안해서 그냥 웬만한 개미들은 다 털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 얘네가 좀 운전이 악질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이 떴잖아요. 지금 이때 보면은 요게 보면 매집봉이 맞는데 이 당시에 매집봉이 뜰 시기를 보면은 그 이후에 진짜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쭉 뺍니다. 그쵸? 거의 그리고 저점에 준하는 정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뭐 이 정도 때나 뭐 요런 때를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얘가 정말 이렇게 내려가서 몇 주 동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120원, 90원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그때도 막 장투할 건가요? 이때 들고 있으면. 그쵸?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안 내려고 올라가면 그냥 딴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이 호재가 어쨌든 정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게 맞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블랙록은 결국 크나 시장 자체를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RWA 메타가 다시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리스크보다 RWA 중에 안 오른 애들 중에 좀 근본인 애들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순환 랠리로 인해서 그런 관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온도 같은 애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멘틀 이놈이 너무 진짜 탄탄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가 여기서만 좀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박스권 좀 해주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거나 지지선 자체를 좀 잘 지켜주는 애들, 차트가 좀 살아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알고랜드 역시도 그 블랙록과 관련된 이슈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레침이 달리고 좀 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거래량이 떴다 그래서 바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거래량이 뜬 시점에서 이러한 눌림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 눌림이 어디까지 올지는 사실 운전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뭐냐? 제가 이제 아이오타나 이런 것들 보면 매집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 이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요때 당시인데 이게 얘는 원래 2017년 상승장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는 역대급 거래량이 뜬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압도하는 거래량이 여기서 뜨잖아요.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클은 이거 매집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도 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오픈 카톡방만 있을 시기인데 전 그때 당시 처음에 블로그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 중에 이것까지 견디다가 못 참고 나온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매집 여기서 매집 한 것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 차트들은 저는 나중에 알트장에 왔을 때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기다려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좀 그걸 거래량이 튀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눌림목까지 다 본 다음에 차분하게 가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어차피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기다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알트들이 좀 빠지면은 저런 애들이 좀 빠지면은 그때 조금씩 내가 뭐 씨를 뿌려놓는다던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은 좀 도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전략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알트코인은 이미 몇 주와 몇 달 전에 이걸 보여줬다, 리테스트를. 그래서 2-3개월 정도의 옆방향 움직임, 이게 이제 횡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된다. 우리 2017년 이후 가장 큰 알트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반대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원래 이게 신고점이라는 걸 가면은 그 순간적으로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건 맞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 가지고 사실 대다수가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프도 확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실물 경기에서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고, 이제 버티기가 힘들 정도에 온 사람들이 좀 제법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이전에 21년도나 이럴 때 역대급으로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 이미 끌어당길 걸 다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물려있는 거 가지고 얘가 복구하는 거 정도는 내가 존버를 할 수는 있지만, 추가 시드를 투입하기에는 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 여기서 들어왔다가 이게 하락이 오니까 그냥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정말 신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간 지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코인장 남아있기만 하면 나중에 진짜 정말 대박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시장 떠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진짜 실물 경기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전 세계 다 힘든데, 뭐 미국은 지표가 잘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웬만한 국가들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고물가로. 그래서 이러한 장에서 전 세계가 시장에 참여하는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터키나 이런 애들처럼 국가에서 금융위기 같은 게 터져도 그 국가의 코인 시장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터키 막 리라화 붕괴되고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걔네 화폐로 따졌을 때는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측면보다 리라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의 교환 비율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자면, 정말 만약에 지금 어쨌든 환율을 좀 방어를 해냈기는 했는데, 만약 얘가 진짜 한 번 더 이렇게 막 오른다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잘 방어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여기서 다시 만약에 이러다가 올린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진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김프에 환율까지 맞으면 기존의 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꿀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민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꿀인데, 뒤늦게 코인을 다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시장을 왜 떠나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블랙록이 지속적으로 이런 코인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그널인데, 이제 보면은 이 선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 고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영역까지 가지 않았고 이 중간 검은 미들라인 부분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19년도 사이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떨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보면은 사이클 탑이 아니고 사이클 탑을 가기 전에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번에는 뭔가 제가 이 추세선을 뭔가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결국 이 빨간색 라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신고점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신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올라갈 폭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때 많이 빠져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좋다. 코인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간이 문제인 거지 전혀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일관된 스탠스예요, 그죠? 뭐 바꾸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보게 되면은 그냥 이러고 그냥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갈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갑니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따져봤을 때 보통 반감기 이후에 횡보를 좀 하다가 가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맞다면 많은 횡보를 어쨌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높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보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큰 틀에서는 박스권 횡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프랙탈이라고 하죠. 비슷한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보면 비트코인이 이런 모양이 생기고 이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탑이라기보단
그렇죠. 여기도 보면 댓글이 이게 첫 번째가 이제 2017이냐 2015에서 2017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때보다 이때처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2017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은 나스닥을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지만 그 다우지수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17년 이후에 좀 관찰을 해봐서 아는데 보면은 2018년에 알트장이 끝나고 증시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반등을 쳤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 넘었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코로나 빔처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런 게 뭔가 하나 추후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보게 되면 뭔가 저는 이게 진짜 2017년하고 좀 닮았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준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면은 이 당시에도 금리를 어쨌든 꾸준하게 올렸던 상황에서 2018, 2019년에 동결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게 17년 사이클이 맞으면 이게 끝난 부분에서 이런 게 오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래서 2019년을 좀 보면은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가다가 팍 박잖아요. 이런 식으로 팍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간의 하락이나 아니면 요쪽에 마지막 랠리를 줬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뭔가 정말 요번에 코인이 진짜 대선도 있고 되게 좋은 사이클로 만약에 가면은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이제 요런 충격이 잠깐 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간적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17년도에 번 사람들을 진짜 부러워했던 게 저는 투자를 18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요. 코인 투자를. 근데 그때 번 사람들이 그 돈을 번 걸로 부동산을 샀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이 아시죠 여러분들? 17년 이후에 엄청 오른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다리가 잘 맞았는데 이번에도 뭔가 조금만 엇박자 되는 것만 좀 뭔가 안 난다면 그럼 정말 좋은 사이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좀 계속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검은색 선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코로나 저점이랑 여기 2022년 6월 달 저점을 이어버리면 이렇게 연장선이 나와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살짝 깬 건 있어도 몸통으로 보면 다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되게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추후에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결국 이런 추세들로 봤을 때는 여기는 결국 뭐다? 이 상승장에서 여기를 뚫어낸 시점에서 이게 아마 ETF 때 이후로 뚫어냈을 텐데 저 현물 ETF 승인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걸 뚫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켜냈을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각도가 기울기가 큰 상황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횡보가 끝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전혀 문제 없고요. 오히려 좋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이더리움의 FERV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1.5 정도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속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평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세계 주소가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항상 개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 고래가 가는 움직임을 좀 쫓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래들은 어쨌든 우리보다 더 많이 큰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이더리움을 굳이 이 시점에서 매집한다라고 하는 건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더리움이 지금은 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건데 블랙록이라든지 제가 이거 멤버십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도 원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두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IMF도 문서가 나오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98%는 CBDC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은 디지털로 간다는 거예요. 디지털 대전환.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드렸어요.
자, 이게 만약에 돼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금이 정말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정말 CBDC라는 것이 화폐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폐 개혁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고요.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우리 지역 화폐나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런 형태를 또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금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검은 돈에 대해서 추적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명분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빅브라더 사회로 갈 것이고, 이게 그리고 돼야 나중에 메타버스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가는 과정에서의 CBDC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추적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이걸 관장하는 플랫폼들,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융까지도 각 그 컨소시엄, 민간에서 컨소시엄 하고 있는 저는 금융 엘리트들, 이렇게 얘네들이 힘을 쓸 텐데,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다 관리 감독하면 굉장히 엄청난 권한을 갖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추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가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할 것 같냐 하면은, 대안이 있으면, 익명성 체인에 만약에 대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만약에 뚜렷하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나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트랜지션 조회하고, 그리고 그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만약 환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군지 뜨겠죠. KYC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끼리 거래하는 시대가 만약에 오잖아요. P2P로.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고액 물품들 있잖아요. 미술품, 뭐 부동산, 여러 가지의 그 품목들, 뭐 시계, 고급 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거래할 때 비트코인을 만약에 거래를 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남지 않겠죠. 개인 지갑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현금화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익명성에 어느 정도 준하는 정도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도 이 수많은 고래 주소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거래소나 아니면 이걸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 나중에 되면 국가도 그렇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KYC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기능들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가 됐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거시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좋다고 봐요. 그래서 횡보를 하는 거고, 이들은 결국 가격이 위로 올라갈 때 돼서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간만 잘 넘기면 어차피 희생 다 해놨잖아. 현금 비중도 혹시 몰라서 들고 있고, 코인 비중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냥 지켜보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팔사팔 해도 된다. 내가 지루해질 것 같다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1000비트 이상 보유 고래 주소들이 올 초부터 26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매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고래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리테일, 소매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마지막에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어요, 코인은. 왜냐면 본인의 지금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보시면,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데, 주식장이 안 좋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에코프로 처음 오를 때는 관심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극도로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식 다 팔고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참고. 결국 코인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뭐 1억 찍었어? 뭐 떨어졌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오르잖아요. 오를 때쯤 돼가지고 알트만 오르고 난리 나면 내 지금 삶이 힘들어도 어디선가 뭐 2금융, 3금융 뭐 사채를 써서라도 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안타깝고, 진짜 우리나라가 항상 이것 때문에 금융에서 진짜 좀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을 보이는 게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 근데 뭐 이거를 저 혼자의 안타까움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면 저는 100번도 넘게 안타까워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들어서는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한다는 건 어차피 나중에는 결국 이걸 받아주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간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될 멤버십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보시면 그 코인을 하다 보면은 오늘 헤데라 같은 것도 제가 픽을 안 냈어요. 좀 눌리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인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거기에 맞춰서 개인별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저랑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 이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CBDC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코인 이외에도 항상 다른 투자 상품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에서 돈 벌고 뭐 졸업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의 세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저와 함께 멤버십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 전용 커뮤니티를 보면은 요 텔레그램 브리핑방 주소와 멤버십 카톡방 주소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두 가지 링크 모두 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 닉네임과 카톡 닉네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물방이 있는데요. 선물방에 보면 요즘 선물 여러분들 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렇게 여기 손절 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먹고 있다, 그렇게 횡보장에서도 이렇게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